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을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이에 이번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 혐의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권남용이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 전 수석이 구속과 불구속 중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피의자, 이름도 반가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50여일 만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네. 호가 영상편지죠. 영상편지 김남국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편지 자료를 좀 갖고 오셨죠? 예. 자, 그리고 최진 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 저를 자주 안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한 번. 그게 나왔습니다. 아니라 요즘 그 TV조선. 네. 종편. 예. 패널들이 다 잘렸고 거기 나가느라 바쁜 거 아니? 저는 TV조선 자체 출연 거부입니다. TV조선만. 그래서 저는 TV조선 안 나갑니다. 스스로 거기 네, 안 나가요? 스스로. 예, 왜요? 제가. TV조선은 아직 정신을 좀 더 차리셔야 돼서 제가 나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부로 그렇죠. 이번에 그렇게 됐죠. 했는데 좀 네. 봐주고 나가시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지금 TV조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차악이라는 패널이 차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이 차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패널이 출연 정지당했다고 합니다. 차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차악이라는 단어를 쓰냐. 예. 그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TV조선에 나오라 그러는데 거길 좀 나가봐야겠는데. 그럼 제가 뭘 맡아달라 저는 그러는데. 출연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나가시면 제가 같이 세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협상을 잘해봐야죠. 자, 우병우 전 수석 지금 영장실질심사 끝났나요? 잠깐 휴정하고 이제 아마 또 재개할 것 같은데요. 3시간 조사받고 휴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전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그럼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 지금쯤은 끝났지 않았을까요? 다시 전화 좀 해볼까요? 예. 아니, 우리 작가분들 우병우 수석한테 연락했고 출연 한번 해보라 그러시죠. 예. 일단 한 대 맞고 출연하라고.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근데 얘기가 많아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점점점 이렇게 유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무려 3마디를 했네요. 서울중앙지법법원 들어가면서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부로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 신문 받으러 들어갈게요. 그리고 모든 혐의 부인하느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이긴 한데 어쨌든 3마디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나오다가 이렇게 거기에서 또 성명이라도 발표할 건지 하여튼 변화가 재밌네요. 레이저만 쐈었잖아요, 처음에. 네. 변호사님, 예.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혐의 사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세월호 빠진 거에 대해서 세월호는 위증, 직권남용이 아니라 위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들이 많아요. 네. 한간에서는 직권남용으로 갔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위증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이미 검찰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기소다.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영장 범죄 사실에 왜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내용이 좀 빠졌는가. 검찰의 해명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영장이 집행이 되었고 1, 2, 3정 그 정장에 대해서 사실 함장에 대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방해한 어떤 결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직권남용을 통한 권리행사 방해. 그러나 그들의 권리는 즉 윤대진 2부장 검사하고 그다음에 변찬우 지검장이 네.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하려고 개입은 했지만 결국 방해는 못했다.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려고 하면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어서 미수범이라는 어떤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는 미수범 처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범죄 그 자체가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상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을 통해서 권리행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하려고 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데에 물리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이거였을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을 집행하지 말라라고 전화는 했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권남용 아니다.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는 그때부터 수사팀에서는 이 영장 발부와 관련된 집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사실은 그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전화하는 우리가- 순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대법원 판례가 전화하는 순간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어떤 이 해석한 직권남용과 건데. 하는데 뭔가 이렇게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선 수사하는 검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당장은 일단 잠깐이라도 1시간이나 뭐 몇 시간이라도 영장 집행하는 것을 멈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부로 보고하는 게 당연한 그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화했던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은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예.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아주 무서운 선배가 예. 후배한테 야, 맘 푹 놓고 그냥 편히 생각하고 얘기해. 편히 얘기할까요? 편히 얘기 못하죠. 편히 얘기했다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갖고 예. 권력이 있는 힘이 예. 있는 선배가 그냥 편히 얘기하라고 하는 말은 편히 얘기하라고 하지만 아무런 위력은 없지만 예. 아무런 강제력은 없지만 듣는 후배 예. 힘이 약한 후배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선배하고 앉는 순간 예. 이 선배하고 앉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앉았고 야 걱정하지 말고 무슨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물어보면 예. 물어보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물어보는 것 수밖에 자체가 없죠. 겁을 먹는 네, 거 겁을 아니에요. 먹을 그럴 수밖에 민정수석이 없죠. 전화를 해요. 네. 일선 검사한테 네. 전화하는 순간 무슨 권리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나는 전화 받았어도 내 맘대로 했습니다. 그게 안 되죠. 라고 하는 건 만약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건 거짓에 가깝다는 거죠. 입을 맞춘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그 피의자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민정수석실에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 예. 그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죠.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우병우 라인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민정수석실에 있으면 검찰의 인사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후배 검사가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압력성이라고 하면 그 압력을 충분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압력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일들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상황 본인은 상황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지만 그 전화 자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외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예. 딱 이만한 등치가 후배한테 해갖고 예. 최진봉 교수가 제 후배 제가 등치가 예, 예. 이만해서 예. 야 진봉아 예. 돈 있냐? 어떻게.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근데 또 상황. 예. 무한도전 보시면 그대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줘. 아니 언제 돈 달라 그랬어? 그렇죠, 맞아요. 알아서 주는 거죠, 알아서. 그래 맞아요. 고맙다. 예. 근데 딱 법정에 섰어요. 예. 전 돈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돈 거죠. 있냐고 물어봤을 물어봤는데 뿐이죠. 예.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소 돈 달라고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예를 들면 직접 그 얘기를 했던 안 했던 또는 상황 파악을 해서 했다고 증언하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이 명확하게 또 지금 영장 심사를 하고 계시는 판사님도 그걸 잘 파악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 한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우리가 지금 설정한 상황극이
이 상황과 비슷해요, 안 맞죠? 정확하게 맞는 정확하게 거예요. 맞죠? 네. 좀 틀려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틀려요? 네. 예, 뭔가 아니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끼어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네, 틀렸다라고 말이 어떻게 많습니다. 지금 좀 틀려요? 상황은 이제 네. 그 정도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것은 1, 2, 3 정장의 1, 2, 3 정장의 과실치사 기소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 틀렸잖아요. 아, 틀렸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자, 돈을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만 달라는데 만 원을 준 거지. 예, 지금 민간에서 그러면 네. 공갈 협박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이제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테면은 깡패가 위협을 했는데 이제 봉도사님 같은 경우는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예, 눈을 콱 씹죠. 예. 그러면 그 깡패가 이 공갈 협박죄가 없어지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공무원은 그게 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직권 남용을 했는데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됐으면 미수다? 죄가 아니다. 미스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떤 그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봉주 의원님도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탄핵 소추 국회 대리인단을 했던 이용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쪽 담당이었어요. 근데 세월호 수사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런 이제 1, 2, 3 정장의 과실치사 그쪽 관련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가 1, 2, 3 정장에 그쳐 있더라. 당연히 이 관할에 목포 해양경찰서장과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것이고 보고를 하면 지시를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수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자료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 세월호 해경의 그 수사를 끊으려고 했던 것은 해경 책임이 되면 국가 책임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 유병헌 이 청해진 해운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끊은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양태로 보면은 우병우는 이런 걸 요구했는데 이런 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죠. 윤대진 소신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대진은 해야 될 수사를 지금 못한 것일 수도 있는 있다. 정황이 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 일치 안 났습니다, 진짜로. 자, 전화하는 순간 원래 수사는 지금 수사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요만큼. 자, 우리 방송 요만큼 돼 있어요. 수사가 요만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전화가 안 왔었으면 이렇게 됐어야 할 수사가 전화가 오는 순간에 요만큼 수사가 되면서 수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용구 변호사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1, 2, 3 정장은 이 구조 전문가가 아니에요. 구조 전문가는 목포 해양경찰서장인데 이 양반은 현장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1, 2, 3 정장 말고 그 윗선은 수사가 하나도 안 됐는지 자료를 보니까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더 이상 수사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범위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용구 변호사님께 직접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 뭐, 우리 다 이용구 변호사를. 저는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직접 만났죠.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만났는데 용구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특검에서나 아니면은 또 특수본에서 수사가 안 된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통화를 했을 때의 영장 집행과 관련된 내용만 그 부분만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앞서 지금 그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 오히려 범위 수사가 확대. 범위 확대가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수사의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A, B, C, D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수사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도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2월 이야기를 할 때 또 위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세월호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냥 전화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위증이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증과 그거만 관련된 걸린 내용은 거죠. 넣어놓고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넣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본인들의 어떤 수사의 엄결성 그러니까 어떤 외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더라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철저히 했다라는 것에 약간 그런 부분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위증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권리행사 방해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수사 더 작은 범위를 부분만 축소시켜버린 축소시켜버린 그 부분도 더 수사지가 않은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검찰이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예. 우리가 계속 의혹을 가졌던 게, 자, 이 우병우 수석을 치려면 결국은 검찰 수뇌부 김순환 검찰총장, 예. 예. 이영렬 중앙지검장, 지금 특수본 2기 본부장이죠. 그렇죠. 이분들 스스로 자기들을 쳐내야 되는 예.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과 전 수석과 조금 작은 범위 내에서 딜을 하지 않을까? 근데 특수본 그 특검의 박용수 특검이 뭐라 그랬냐면 네. 세월호 문제 걸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세월호 영장 압수수색, 네. 그다음 세월호 1, 2, 3 정장 과실치사 기소 못하게 했던 것. 이것만 봐도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면서 세월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뺐어요. 예. 딜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나중에 법적인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전화 통화 내용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영렬 부장이나 또는 그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통화 내용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를 당하고 또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전화 통화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는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2016년 예. 8월서부터 10월까지 예. 집중적으로 전화가 통화를 이루어졌단 했죠.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물론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정수석이니까 상황 파악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조사와 관련된 그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전화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압수수색 하기 전에 미리 뭘 알려줬을 만한 의혹을 살만하게 그때도 전화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까지 보도했냐면 우병우가 딜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예. 검찰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알고 있는데 나 혼자 죽지 않겠다. 아하. 그런 딜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물론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추정이 가능한 거죠. 변호사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병우 입장에서는 그런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민정수석실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 뭐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을 줄이거나 아니면 예. 범죄 행위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딜하는 요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예.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이 문제와 연관돼서 우병우가 처벌받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걸 집어넣어서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해보니 세월호 문제를 갖고 걸 때 분명히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자기는 100% 확신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 특별검사하고 일반검사이긴 하지만 검사 측에서 얘기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박영수 특검처럼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또는 범죄 행위 사실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님 두 네. 분의 그 인물이 떠올라요. 윤대진 제2차장검사 예. 부산지검, 네. 그 다음에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 예. 두 분이 직접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예. 윤대진 당시 2부장 검사죠. 그분은 소산지청장인가 갔다가 부산지검 2차장으로 옵니다. 네. 자, 이 승진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는 물 먹은 게 아니에요. 수평 이동을 하고 지금은 조금 올라간 거죠. 그러나 변찬우 지검장 같은 경우는 같은 직급의 지검장을 두 번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승진 케이스예요. 예. 그런데 수사국장으로 갔어요. 후배들이 가는 자리로 좌천이 됐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 이용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신껏 수사했으니 깨끗하게 인사하겠다. 깨끗하게 물먹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걸 어떻게 직권남용 인사까지 됐다고 한다면 직권남용 범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예.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직권, 그러니까 예.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권리 행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 근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어떤 나쁜 불온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컨대 지금 이제 방금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정기 인사를 했는데 실제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를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수사하고자 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반대했다고.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물 먹이려고 예. 옷을 벗기려고 하려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어떤 직급보다 훨씬 더 낮은 직급으로 발령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그러나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죄가 되느냐 안 되냐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고민아님, 그런데 예, 예. 변찬우 네. 지검장 인사를 누가 했을까요? 김수삼 총장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김수삼 총장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인사 형님 이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물 한번 먹입시다. 그 어제 이렇게 손수호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찬우, 그러니까 그 뒤에 이 행보를 보면은 윤대진 차장검사는 어쨌든 정규 승진 루트를 따라간 것이고 물을 안 먹었죠 쉽게 얘기하면. 변찬우 지검장은 물을 드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수사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도 다 받으셨고 예. 그런데 변찬우 변호사가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려다가 그거를 이렇게 취소된 부분이 얘기를 있었단 해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수본에 가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인터뷰까지 하려고 준비했다가 할 말이 있었는데 취소했다.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돼 버렸는데 거기서 좀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은 윤대진 부장검사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이 하지 말라는 거를 2개나 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장 압수수색도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고 그리고 과실치사 기소도 했고 됐는데 제 생각에 8개 정도가 이를테면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저는 이제 역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이용구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두 분의 관계도 또 설명해 주죠. 우병우와 우병우 전 수석과 윤대진 이 차장은 전에 이용호 게이트 특검 때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 특검에 수사 3인방. 네 그렇게 해서 그 고지열 기자 찾아낸 거예요. 고지열 기자 아세요? 드렸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드렸습니다. 예. 동명인이 아니라고. 그 동맹이냐? 여기서 이러지 예, 뭐죠? 제가 확인해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야, 우리 이제 끝낼까요? 건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다 국민들이 왜 기소하는데 세월호 수사방해한 거를 빼먹었어? 그거 지금 이제 위증 부분만 남겨야 돼.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검찰이 그거를 빼면서도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것들은 돼 있다라는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뺐다가 안 되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뺄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내렸다면 돼 있고 그리고 그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정받아서 갈 거다. 그게 이제 정돈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발 더 나올게요, 교수님. 예. 윤대진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가족이 검찰 가족을 조사한 거예요. 예, 그랬죠. 그다음 변찬우 변호사도 들어가서 예. 조사를 받았는데 예. 자, 여기선 좀 물을 먹고 나서 원한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조사를 받고 그 한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예. 그 손수호 변호사였나요? 손수호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기자회견 하려고 하다가 예, 취소했다. 취소했죠. 자, 이거는 무언가 검찰 내부의 비리를 짬짬이 하면서 좀 덮는 듯한 양상? 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했다는 건 뭔가 할 얘기가 있었지만 예. 여러 가지 외압이든 아니면 설득이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불리한 어떤 아니면 뭔가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질문을 했거나 검찰에서 그때 예를 들어 우병우 수석이 전화 와갖고 이러이러 해갖고 이것을 만약에 직접 전화 받은 사람이 소상히 증언을 하게 그렇죠. 되면 네. 상황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질문을 예를 들면 정말 그게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아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예, 이제 그 상황극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연극 배우 준비하는 입장에서. 자, 제가 이제 예. 변찬호 검사예요. 예. 들어와서 그때 전화 와갖고요. 예. 우병우 수석이 이거 기소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 기소하고 윗선까지 다 그 조사를 해야죠. 그랬더니 왜 이러세요? 지금 이거 그 검찰총장하고 지검장하고 얘기 다 끝난 거예요. 네. 그걸 꼭 내가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 했었더라고 하면.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상황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상황이 커지는 거죠. 검찰총장하고 다 이거 짬짬이 된 건데 당신 왜 그렇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죠.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가서 예를 들면 검찰이 어떤 형태로 얘기하고 또 증언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얘기했느냐가 결국은 예. 수사나 아니면 검찰의 조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짬짬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 짬짬이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 정말 모든 걸 속 시원하게 다 얘기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 현재 검찰에 있는 사람들 했어도 또 일정 정도 그렇죠. 지도부에서 덮으려고 하는 노력. 의도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진실이 밝혀지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윗선까지 만약 개입이 돼 있다는 그런 추론 가운데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걸 다 까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순간 검찰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 결국은 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좀 가능한 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다른 부분으로 구속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변호사 입장에서 김남국 변호사님, 네. 변호사 입장에서 네. 검찰과 물밑으로 얘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변호사로서는 사업이 잘 되겠죠. 사업이 잘 된다. 예를 들어갖고 예. 금조부에서 기업 비리로 들어왔는데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뭐 제가 기업 비밀까지 막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피고인들이 사실은 그 법조 전관 예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주고 수십 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피고인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관들을 찾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예컨대 변찬우 변호사가 그 지금의 현재 검찰과의 어떤 수뇌부와 뭔가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긴밀하다, 친하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라든가 혹은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힘이 되는 힘이 것이라고 볼 되고 수가 있죠.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 풍문으로 들은 의뢰인들이 변찬호 검사를 찾아가겠죠. 이제 또 사실은 변호사를. 이제 그런 어떤 풍문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또 검찰 내부에서 식사 수사관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흘리죠. 그런 자리에서 약간씩 또 흘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런 거를 찾아보게 되냐라고 한다면 어디서 누구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또 중간에 브로커가 브로커도 끼어가지고 있고. 또 찾아가고 예. 그러는데 물론 지금 변찬호 변호사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데 거죠. 김순환 검찰총장, 그다음 이영렬 본부장, 그다음 윤대진 차장, 변찬호 변호사 이 넷이 우병우 5명이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 선언하고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래도 변찬호 변호사가 변찬호 아닌가라고 생각이 변호사에게 듭니다. 영상 편지 주셨어요. 딱 걸렸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네. 예. 그래서 같은 변호사끼리 이게 양심 선언하는 거 혹시 알고 있는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 변찬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퇴직하신 지 조금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뭐 저 같은 그냥 말단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검장까지 하시고 나오신 어떤 그 변호사님들은 정관 예우로 1년이면은 뭐 평생 먹을 돈을 번다. 만약 그렇게 못 벌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데요. 변찬호 변호사님도 퇴직하신 이후로 평생 먹고 사실 돈 충분히 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실은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더 일하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양심 선언하시고, 물론 이제 뭐 양심 선언하실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과연 변찬호 변호사에게 뭐라고 전화를 했고, 윤대진 검사에게 뭐라고 전화를 했는지 그 내용 자체가 저희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심 선언하셔서 원래 기자회견 하려고 하셨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을 약속을 잡으셔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그때 있었던 이야기, 검찰에 들어가셔서 뭐 조사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국민들 질문을 받으셔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자리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우, 박수 쳐야 돼. 그런데, 변찬호 변호사님, 그 기자회견 잡지 마시고요.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는, 꼭 출연하셔서, 얘기를 말씀 좀 해주시면, 촛불을 들었던 1600만, 우리 시민들이 바로 이러한 방송, 이러한 양심 있는 변호사, 이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한번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습성. 예. 제가 이상하게 내가 한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집요하게 살핀 적이 없었는데. 브로맨스. 예, 이렇게 지금 살피다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습성 중에 하나가 전화 통화를 상당히 길게 합니다. 그 검찰 수뇌부와 이렇게 통화한 내역도 통화 횟수와 분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11분 가까이 나와요. 예.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 머리도 좋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예. 이를테면 그러면 변찬호 지검장이나 개인적으로 전 친한 건 아니죠, 지검장이 우병우 수석. 예, 이제 친해질 것 같아요. 면회 한번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면서 그거 묻혀줄 때가 특별면회 한번 가세요. 이 윤대진 당시 부장검사에게 통화를 했을 때 제 생각에도 그때도 길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는 1, 2, 3정장의 과실치사 기소 문제, 그 다음에 그 서버 압수수색 그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얘기가 더 했던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변찬우 전 지검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거론했던, 언급했던, 지적했던 그 부분이 뭐가 더 있었는지 그 얘기만 들어도 저는 그럼요.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내가 얘기하면서 어렴풋이 딱 떠올랐는데, 최 교수님. 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과거에 그 2013년 사건이 있습니다. 한 기업과 관련된 사건인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공판 검사가 네. 그 문제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검찰 주위에서 도는 소문은 누군가가 우모 씨가 해갖고 야 이거 다 끝난 건데 너 왜 그렇게 끼어들어? 이거 다 수뇌부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분이 수뇌부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습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지검장하고 얘기했는데 지검장이 얘기를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변찬우 지검장의 후배 아니에요? 예. 후배죠? 후배인가요? 김남국 변호사님. 후배입니다. 예, 후배죠. 네네. 20 몇 기인가요? 23기 정도. 저도 23기를 예, 기억하고 23기 있는데, 정도. 예. 그러면 19기니까 나이는 높이 살 수 있고, 예. 실질적으로는 그 연소는 후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후배인데 서로 연이 없었을 수 있거든. 같이 근무한 게 네, 없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윤대진 같이 근무한 경우도 있으니까 윤대진 통해서 얘기하는데 잘 안 먹혀.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거는 내가 청와도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님 시켰습니다. 예.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검찰 수뇌부를 검명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병우 수석 아까 뭐 고재열 기자도 습성을 얘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애가 이석수 특별감찰관한테 전화했잖아요. 예. 뭐 그때 당시에 형님 뭐 안 볼 거야? 그렇죠. 그런 형님 식이죠. 미쳤어? 네, 미쳤어 그랬죠. Are you 미쳤어? crazy? 네. crazy. 영어로 are you crazy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정도면 본인의 수사하는 예. 사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런 식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병우 좀 좁혀갔어요. 그렇죠. 수사망을. 네, 우병우 전 예. 수석의 어떤 통화에 대한 습성, 그 습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보겠습니다. 예. 습성이라든지 통화에 대한 습성, 정신 상태, 태도 이런 심리 태도로 봤을 태도. 때 예. 욕을 했거나 예. 아니면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위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있죠. 이건 다 얘기 끝난 거고 이렇게 되면 검찰 전체가 다 흔들리는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그치거나 혼을 내거나 아니면 욕설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 정권 흔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검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이제 변찬호 지금 이런 거 우리 추론이니까 추론이죠. 그거 추론. 얘기해도 네. 돼요. 그냥. 그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변찬호 변호사께서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오셔서 증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추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여기 품격실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증언해 주시면 이렇게 증언도 필요 없어요. 예. 품격 청문회. 그렇죠. 좋네요. 예, 딱 하나 만들고 품격 청문회. 네. 청문위원으로 우리 셋을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깨알같이 또 일자리를.
그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요. 예. 윤대진 검사가 그 25기로 25기. 예, 25기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후배는 맞습니다. 예, 6기 후배예요. 예, 6기 6기. 후배입니다. 예. 그런데 나이를 보게 되면 윤대진 검사가 3살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죠. 제가 딱 찍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4년생입니다. 64년생이면 실질 나이는 우병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이 2~3살 자기가 어리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967년생인데요. 67년생인데 실제 학번은 84학번이니까 예. 그 주장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64년생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하면서 비슷하면서 또 한참 후배. 그럼 이제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또 이 양반이 이렇게 딱 그 레이저 쏘는 스타일 아니에요.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클로징이래. 큰일 났네.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출연한 것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고 오늘. 예. 일단 한 대 맞고 출연하라고.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근데 얘기가 많아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점점점 이렇게 유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무려 3마디를 했네요. 이 예, 서울중앙지검법원 들어가면서 최순실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부로 2번째 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 신문 받으러 들어갈게요. 그리고 모든 혐의 부인하느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이긴 한데 어쨌든 3마디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나오다가 이렇게 거기에서 또 성명이라도 발표할 건지 하여튼 처음에 변화가 재밌네요. 레이저만 쐈었잖아요, 처음에. 네. 변호사님, 예.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혐의 사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세월호 빠진 거에 대해서 예. 세월호는 위증, 직권남용이 아니라 위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들이 많아요. 네. 한간에서는 직권남용으로 갔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위증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네. 아니다. 이거는 이미 검찰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기소다. 구속영장 청구다.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영장 범죄 사실에 왜 네.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내용이 좀 빠졌는가. 검찰의 해명을 보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영장이 집행이 되었고 1, 2, 3정 그 정장에 대해서 사실 함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방해한 어떤 결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직권남용을 통한 권리행사 방해. 그러나 그들의 권리는 즉 윤대진 이부장검사하고 그다음에 변찬우 지검장이 네.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하려고 개입은 했지만 결국 방해는 못했다.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려고 하면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어서 미수범이라는 어떤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는 미수범 처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범죄 그 자체가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상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을 통해서 권리행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행사하려고 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데에 물리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수사를 한 검사들이 이거였을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을 집행하지 말라라고 전화는 했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는 그때부터 수사팀에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을 가를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이에 이번 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 혐의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권남용이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 전 수석이 구속과 불구속 중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마지막
피의자, 이름도 반가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50여일 만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네. 호가 영상편지죠. 영상편지 김남국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편지 자료를 좀 갖고 오셨죠? 예. 자, 그리고 최진 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 저를 자주 안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한번 그게 나왔습니다. 아니라 요즘 그 TV조선 네. 종편 예. 패널들이 다 잘렸고 거기 나가느라 바쁜 거 아니에요? 저는 TV조선 자체 출연 거부입니다. TV조선만. 그래서 저는 TV조선 안 나갑니다. 스스로 거기 네, 안 나가요? 스스로. 예, 왜요? 제가. TV조선은 아직 정신을 좀 더 차리셔야 돼서 제가 나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부로 그렇죠. 두개와 이번에 맡기까지 그렇게 됐죠. 했는데 좀 네. 봐주고 나가시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지금 TV조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차악이라는 패널이 차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이 차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패널이 출연 정지당했다고 합니다. 차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차악이라는 단어를 쓰냐. 예. 그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TV조선에 나오라 그러는데 거길 좀 나가봐야겠는데. 그럼 제가 뭘 맡아달라 저는 그러는데. 출연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나가시면 제가 같이 세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협상을 잘해봐야죠. 자, 우병우 전 수석 지금 영장실질심사 끝났나요? 잠깐 휴정하고 이제 아마 또 재개할 것 같은데요. 3시간 조사받고 휴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전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그럼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 지금쯤은 끝났지 않았을까요? 다시 전화 좀 해볼까요? 예. 아니, 우리 작가분들 우병우 수석한테 연락했고 출연 한번 해보라 그랬었으면 이렇게 됐어야 할 수사가 전화가 오는 순간에 요만큼 수사가 되면서 수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구 변호사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123 정장은 이 구조 전문가가 아니에요. 구조 전문가는 목포해양경찰서장인데 이 양반은 현장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123 정장 말고 그 윗선은 수사가 하나도 안 됐는지 자료를 보니까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더 이상 수사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범위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용구 변호사님께 직접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 뭐. 우리 다 이용구 변호사를. 저는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직접 만났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만났는데 용구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특검에서나 아니면은 또 특수본에서 수사가 안 된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통화를 했을 때에 영장 집행과 관련된 내용만 그 부분만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앞서 지금 그 정봉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수사가 범위 확대가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수사의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A, B, C, D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수사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도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2월 이야기를 할 때 또 위증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세월호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냥 전화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위증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과 관련된 내용은 넣어놓고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넣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본인들의 어떤 수사의 엄결성, 그러니까 어떤 외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더라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철저히 했다라는 것에 약간 그런 부분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위증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권리행사 방해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수사 더 작은 범위를 부분만 축소시켜버린 축소시켜버린 그 부분도 더 수사지가 않은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검찰이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예. 우리가 계속 의혹을 가졌던 게, 자, 이 우병우 수석을 치려면 결국은 검찰 수뇌부
김순환 검찰총장, 예. 예. 이영렬 중앙지검장, 지금 특수본 2기 본부장이죠. 그렇죠. 이분들 스스로 자기들을 쳐내야 되는 예.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과 전 수석과 조금 작은 범위 내에서 딜을 하지 않을까? 근데 특수본 그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예를 들면 직접 그 얘기를 했던 안 했던 또는 상황 파악을 위해서 했다고 증언하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이 명확하게 또 지금 영장 심사를 하고 계시는 판사님도 그걸 잘 파악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 한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우리가 지금 설정한 상황극이 이 상황과 비슷해야 맞죠? 정확하게 맞는 정확하게 맞죠? 네. 좀 틀려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틀려요? 예. 뭔가 아니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끼어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유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떻게 어렵습니다. 좀 지금 틀려요? 상황은 이제 그 정도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난 것은 1, 2, 3 정장의 1, 2, 3 정장의 과실치사 기소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틀렸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자, 돈을 1000원이 아니라 100원만 달라는데 10,000원을 준 거지. 예, 지금 민간에서 그러면 예. 공갈 협박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이제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일테면은 깡패가 위협을 했는데 이제 봉도사님 같은 경우는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예, 눈을 칵 씹죠. 예. 그러면 그 깡패가 이 공갈 협박죄가 없어지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공무원은 그게 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직권 남용을 했는데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됐으면 미수다? 죄가 아니다. 믿으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떤 그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봉주 의원님도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을 했던 이용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쪽 담당이었어요. 근데 세월호 수사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런 이제 123 정장의 과실치사 그쪽 관련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가 123 정장에 그쳐 있더라. 당연히 이 관할에 목포 해양경찰서장과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것이고 보고를 하면 지시를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수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자료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 세월호 해경의 그 수사를 끊으려고 했던 것은 해경 책임이 되면 국가 책임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 유병언 이 청해진 해운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끊은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양태로 보면은 우병우는 이런 걸 요구했는데 이런 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죠. 윤대진 소신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대진은 해야 될 수사를 지금 못한 것일 수도 있는 있다. 정황이 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 일치 안 났습니다. 진짜로. 자, 전화하는 순간 원래 수사는 지금 수사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요만큼. 자, 우리 방송 요만큼 돼 있어요. 수사가. 요만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전화가 안 왔어요. 이 영장 발부와 관련된 집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사실은 그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전화하는 우리가- 순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대법원 판례가 전화하는 순간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어떤 이 해석한 직권남용과 건데. 하는데 뭔가 이렇게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선 수사하는 검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당장은 일단 잠깐이라도 1시간이나 뭐 몇 시간이라도 영장 집행하는 것을 멈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부로 보고하는 게 당연한 그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화했던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은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예.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아주 무서운 선배가 예. 후배한테 야, 맘 푹 놓고 그냥 편히 생각하고 얘기해. 편히 얘기할까요? 편히 얘기 못하죠. 편히 얘기했다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갖고 예. 권력이 있는 힘이 예. 있는 선배가 그냥 편히 얘기하라고 하는 말은 편히 얘기하라고 하지만 아무런 위력은 없지만 예. 아무런 강제력은 없지만 듣는 후배 예. 힘이 약한 후배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선배하고 앉는 순간 예. 이 선배하고 앉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앉았고 야 걱정하지 말고 무슨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물어보면 예. 물어보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물어보는 것 수밖에 자체가 없죠. 겁을 먹는 네, 거 겁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민정수석이 없죠. 전화를 해요. 네. 일선 검사한테 네. 전화하는 순간 무슨 권리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나는 전화 받았어도 내 맘대로 했습니다. 그게 안 되죠. 라고 하는 건 만약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건 거짓에 가깝다는 거죠. 입을 맞춘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그 피의자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민정수석실에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 예. 그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죠.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우병우 라인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민정수석실에 있으면 검찰의 인사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후배 검사가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압력성이라고 하면 그 압력을 충분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압력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일들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상황 판다고 본인은 상황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지만 그 전화 자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외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예. 딱 이만한 등치가 후배한테 해갖고 예. 최진봉 교수가 제 후배 제가 등치가 예, 예. 이만해서 예. 야 진봉아 예. 돈 있냐? 어떻게.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근데 또 상황. 예. 무한도전 보시면 그대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줘. 아니 나 언제 돈 달라 그랬어? 그렇죠, 맞아요. 알아서 주는 거죠, 알아서. 그래 맞아요. 고맙다. 네. 근데 딱 법정에 섰어요. 네. 전 돈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돈 거죠. 있냐고 물어봤을 물어봤는데 뿐이죠. 예. 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돈 달라고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